그날 회의실에서 김민호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런 하찮은 여자가 우리 회사를 더럽히다니.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메아리쳤고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나는 대기업 제2그룹의 재무팀에서 일했다. 입사 5년 차, 매일 야근하며 숫자들을 다루는 일상이 익숙했다. 김민호는 CEO의 아들로 우리 부서 상사였다. 처음엔 그저 유능한 상사로 보였다. 하지만 곧 그의 야망이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6천억 원 규모의 사기.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걸 내가 발견했다. 우연히 엑셀 시트에서 이상한 숫자를 본 게 시작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제출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음 날 김민호가 나를 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안다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애가 왜 이런 걸 캐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위협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낯설었다. 왜 내가 잘못한 기분이 들지? 왜 침묵해야 하지? 며칠 후 공개 해고가 이뤄졌다. 회사 전체 메일로. 부정행위로 인한 해고. 이지은 씨는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음. 거짓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유출하지 않았다. 그냥 사실을 알렸을 뿐. 하지만 세상은 그걸 믿지 않았다. SNS에서 내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 여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냐? CEO 아들 건드리다니. 미쳤어.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은 걱정했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왜 그랬어? 그냥 참았으면 됐잖아. 이 참아. 왜 내가 참아야 해? 그 후로 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력서에 제2그룹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됐다. 인터뷰에서 물었다. 왜 해고됐나요? 솔직히 말하면 불합격, 거짓말하면 더 의심받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김민호가 웃으며 사는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면 그게 그의 승리가 되니까? 나는 이를 악물고 살기로 했다. 매일 뉴스를 보며 비슷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들 대부분은 침묵했다. 그리고 잊혔다. 침묵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다. 시간 지나면 잊힐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3개월 후 우연히 카페에서 옛 동료를 만났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민호 씨, 이제 부사장 됐어. 그 사기건. 은폐됐대.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내가 고발한 게 묻혔다. 회사 주가는 올랐고 김민호는 영웅이 됐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내가 망가졌는데 그는 올라가? 왜 세상이 그를 보호해? 그리고 그 전화가 왔다. 익명의 번호. 이지은 씨. 당신이 옳았어요. 도와줄게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처음엔 사기 전화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세부 사항을 알았다. 페이퍼 컴퍼니 이름, 금액,
심지어 김민호의 은행 계좌까지. 왜 나한테 물었다. 나도 피해자야. 같이 하자. 그 말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이제 행동할 때다. 나는 그와 만나기로 했다. 카페 구석에서. 그는 중년 남자, 옛 J그룹 임원이었다. 해고된 지 오래됐다고. 김민호는 더 큰 걸 계획 중이야. 당신 증언이 필요해. 하지만 나는 바로 동의하지 않았다. 왜? 아직 두려웠으니까. 내 삶이 더 망가질까 봐.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이게 기회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 그날부터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김민호의 SNS, 뉴스 기사, 지인들 소문. 그는 여전히 화려했다. 고급차, 명품, 미녀들. 하지만 그 뒤에 약점이 보였다. 그의 야망. 아버지와의 갈등. 나는 노트에 적었다. 매일, 이건 게임이다. 서두르지 마, 기다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나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그를 추적했다. 전화 온 그 남자와 연락하며 정보를 모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했다. 처음엔 정의를 위해였다. 이제는 증오다. 김민호가 웃는 사진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타들어갔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왜 그는 행복해? 어느 날 나는 그의 약점을 찾았다. 불륜. 회사 비서와 사진을 입수했다. 하지만 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의 승진 파티 날 그때 익명으로 그의 아버지에게 보냈다. 아들이 뭘 숨겼는지 아세요? 그게 시작이었다. 그 후 김민호의 삶에 균열이 생겼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 회사 소문이 돌았다. 민호 부사장, 집안 싸움인가 봐.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는 게 쾌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공허가 커졌다. 이게 나인가? 복수를 위해 이렇게 변하는 게?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도 글을 봤다. 웃지 않았다. 그 글 속에 내 감정이 스며들었다. 처음엔 분노, 이제는 차가운 계산. 그 남자, 박 전 임원은 더 많은 정보를 줬다. 김민호가 새로운 사기를 준비 중이야. 해외 투자 명목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증거 수집. 하지만 나는 혼자서도 움직였다. 왜? 그를 믿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믿지 않았다. 어느 저녁, 김민호가 클럽에서 나오는 걸 봤다. 여자와 함께. 나는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 없이, 멀리서. 집에 돌아와 컴퓨터에 저장했다. 이걸 언제 쓸까 생각했다. 바로 공개하면 끝나. 하지만 그건 너무 쉽다. 그를 천천히 무너뜨려야 해. 그의 신뢰를 빼앗아. 다음 날 나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요즘 어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회사 분위기 안 좋아. 민호 씨, 짜증 많아. 나는 웃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도와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은근히 물었다. 그 사기건 아직도 숨겨. 그녀가 동요했다. 그게 씨앗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일상이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그의 일정을 확인.
점심엔 박 씨와 통화. 저녁엔 자료 정리. 잠자리에 들 때 꿈에서 그를 봤다. 왜 나한테 그랬어? 묻는 꿈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내가 진다. 김민호의 약점이 더 드러났다. 그는 도박을 했다. 카지노에서. 박 씨가 증거를 줬다. 이걸 이용해.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그의 생일 파티. 그날 익명 메시지로 그의 친구들에게 보냈다. 민호가 빚을 졌대. 소문이 퍼졌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어느 날 내게 전화가 왔다. 이지은. 내가 한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두려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끊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그는 안다.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그 후 그는 반격했다. 내 집 근처에 이상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감시였다. 나는 두려웠다. 밤에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다. 이게 대가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극됐다. 내가 날 망쳤어. 이제 내 차례야. 박 씨와의 미팅에서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제출해. 하지만 나는 더했다. 그의 가족을 건드렸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익명으로. 그녀의 반응은 상상됐다. 가족 모임이 깨질 거야? 내 마음이 변형됐다. 처음엔 피해자였다. 이제 가해자. 거울을 볼 때 내 눈이 차갑다. 이게 나야?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냥 계속했다. 김민호의 회사 생활이 흔들렸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내 정보로 인해 동료들이 등을 돌렸다. 그는 외로워졌다. SNS에 올리는 사진이 줄었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게 끝나면 나한테 뭐가 남아? 어느 날 그와 마주쳤다. 우연히 거리에서. 그는 나를 봤다. 너우돼.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미소 지었다. 왜? 내가 시작했잖아. 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 계획은 계속됐다. 이제 큰 한방, 그의 사기를 폭로할 증거. 박 씨가 도왔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이게 옳아. 밤에 혼자 생각했다. 하지만 상기했다. 그의 말고 하찮은 여자, 그게 나를 움직였다. 김민호의 반격이 세졌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나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려 했다. 편지가 왔다. 접근 금지. 나는 웃었다. 이미 멀리서 움직이는데? 하지만 긴장됐다. 경찰이 올까봐 밤에 잠이 안 왔다. 이게 가격인가? 내 정신이 피곤했다. 박 씨가 말했다. 조심해. 그는 위험해. 나는 알았다. 그는 똑똑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내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옛 직장, 친구들. 소문이 돌았다. 이지은, 정신 이상자의 친구 한 명이 연락했다. 너 괜찮아? 나는 대답했다.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끓었다.
나는 전략을 바꿨다. 더 은밀하게. 그의 이메일을 해킹하지 않았다. 법을 어기면 안 돼. 이 대신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모았다. 그의 비서와 연락했다. 도와줄게. 그녀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왜? 김민호가 그녀를 버렸으니까. 불륜 끝. 그녀가 준 정보는 금이었다. 사기 문서. 나는 복사했다. 안전한 곳에 숨겼다. 이제 타이밍. 그의 아버지 생일, 그날, 회사 행사,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다. 제2그룹 사기 의혹 기사가 나왔다. 작게, 하지만 파문이 컸다. 김민호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오해입니다. 그의 미소가 어색했다. 나는 집에서 봤다. 만족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 이게 너무 잔인한가? 그의 가족은? 어머니는? 하지만 상기했다. 내 가족도 망가졌어. 그 후, 그는 나를 찾기 시작했다. 메시지. 만나자. 해결하자. 나는 무시했다. 왜? 함정일 수 있으니까. 대신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재정. 빚이 많았다. 도박 때문에. 나는 은행에 팁을 줬다. 이 계좌 이상해요. 조사 시작. 내 일상이 지옥이 됐다. 매일 불안. 누가 문 두드릴까? 하지만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포기하지 마, 스스로 말했다. 박 씨와의 통화가 잦아졌다. 곧 끝나고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김민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가가 떨어졌다. 동료들이 떠났다. 그는 술에 취해 다녔다. 소문. 나는 지켜봤다. 카페에서. 그의 걸음이 불안정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속으로 물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내 집에 왔다. 열어 문을 두드렸다. 나는 안에서 떨었다. 경찰 불렀다. 그는 갔다. 하지만 그 후 협박 편지. 내가 끝날 거야. 이제 위험했다. 나는 결심했다. 끝내자. 증거를 검찰에 보냈다. 익명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뉴스에 나왔다. 제2그룹 비리 수사 김민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내 마음이 복잡했다. 승리인가? 하지만 피로했다. 거울에서 내 얼굴이 야위었다. 이게 가치 있었어. 하지만 후회 없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는 더 애걸했다. 메시지. 미안해. 용서해. 나는 읽고 삭제했다. 왜? 늦었으니까. 박 씨가 말했다. 잘했어.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그가 반격할까? 그의 아버지가 보호할까? 결국 체포됐다. 김민호. TV에서 봤다. 수갑찬 채 그의 눈이 텅 비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봤다. 눈물이 흘렀다. 왜? 모르겠다. 복수인데 왜 슬퍼? 체포 후 세상이 시끄러웠다. 뉴스마다 제2그룹. 김민호의 사진. 부사장 구속. 나는 집에 숨어 지켜봤다. 기자들이 내 이름을 언급했다. 내부 고발작. 하지만 나는 나오지 않았다. 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박 씨가 만났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 내 삶은 여전했다.
일자리 없고 친구 없고 복수가 나를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고립시켰다. 김민호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불렸다. 법정에서 그를 봤다. 야윈 얼굴. 그는 나를 쳐다봤다. 미안, 입모양. 나는 무시했다. 증언했다. 이게 사실입니다. 판사가 물었다. 왜 지금? 대답했다. 침묵이 더 아팠어요. 재판 중 그의 변호사가 나를 공격했다. 개인 원한 아닙니까? 증거를 들이밀었다. 내 해고. 나는 차분히 말했다. 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이게 나인가? 법을 이용해 복수하는. 재판이 길어졌다. 그의 가족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울었다. 나는 봤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이걸 원했어. 하지만 그의 말 떠올렸다. 하찮은 그게 나를 버티게 했다. 밤의 악몽. 김민호가 웃는 꿈 깨어나면 땀 멈춰.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재판 계속. 그의 친구들이 증언했다. 민호는 착해, 거짓. 나는 반박 자료 보냈다. 익명으로. 재판이 불리해졌다. 내 정신이 지쳤다. 상담 받았다. 우울증 예약 먹었다. 하지만 복수가 약이었다. 아니, 독. 김민호가 자백했다.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눈물. 나는 봤다. 만족. 아니, 공허. 판결. 유죄. 징역 5년. 세상이 환호했다. 하지만 나는 집에 돌아와 울었다. 왜? 모르겠다. 그 후 회사 개혁. 새 CEO. 하지만 나한테 보상 없음. 그냥 잊혔다. 박 씨가 사라졌다. 임무 끝. 그의 목적이 뭐였을까? 나처럼 복수. 나는 새 일자리 찾았다. 작은 회사.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그 여자, 동료들 속삭임. 김민호의 편지가 왔다. 교도소에서. 용서해. 찢었다. 왜? 용서. 불가능. 내 삶이 변했다. 더 차갑게. 사람들 피했다. 왜? 배신 두려워. 어느 날 거리에서 그의 어머니 만났다. 너 때문이야. 그녀의 눈빛. 나는 대답했다. 그가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복수가 나를 바꿨다. 좋은가? 시간이 흘렀다. 1년. 김민호는 감옥에.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달라졌다. 매일 뉴스 확인. 비슷한 사건. 또 사기. 나는 생각했다. 침묵하지 마. 새 직장에서 비슷한 걸 봤다. 상사 부정. 보고했다. 이번엔 보호됐다. 왜? 내 경험이 알려졌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 불신. 사람들 볼 때 약점 찾음. 습관됐다. 옛 친구 연락. 미안, 만났다. 너 변했어. 그녀 말 맞아. 변했다. 밤에 혼자. 이게 끝인가? 복수 후. 공허. 김민호 출소 소문. 일찍. 아버지 힘으로. 나는 준비했다. 다시. 그가 나왔다. 뉴스.
반성, 거짓. 그가 연락. 만나자, 만났다. 공원. 그는 여위었다. 미안해, 말했다.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야망 때문, 대답. 나는 웃었다. 그게 다야? 대화 길어졌다. 그의 고백. 아버지 압박. 나는 들었다. 동정. 조금. 하지만 끝냈다. 다신 보지 마. 집에 돌아와 생각. 그는 똑똑했다. 그래서 위험했다. 복수가 쉽지 않았다. 내 3계속. 책 쓰기 시작. 경험. 익명으로. 출판. 베스트셀러. 세상 반응. 영웅.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상처. 김민호의 반격. 책 비판. 거짓 소송. 재판 다시. 이번엔 나 피고. 그의 변호사 날카로웠다. 증언. 사실 이겼다. 하지만 피곤. 복수가 순환. 끝없음. 내 안에서 갈등? 멈출까? 아니. 새 계획. 그의 새 사업. 방해. 하지만 망설임. 이제 그만. 박씨 재등장. 도와줄게, 그의 비밀. 그는 김민호 아버지 적. 복잡. 누굴 믿어? 결정. 계속. 하지만 천천히. 내 심리가 변했다. 복수가 3됐다. 마침내 모든 게 끝났다. 김민호는 다시 망했다. 새 사업 실패. 내 손길 때문. 그는 사라졌다. 해외로. 나는 앉아 창밖봤다. 서울 야경.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가슴은 차갑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면 패배? 침묵이 나를 구했을까? 아니면 복수가?